개항 이후에 조선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금융 수공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선의 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되겠죠. 아무래도 일본과 무력을 하면서 조선은 쌀과 콩, 금, 소가죽 등 원료품을 수출이 되었고요. 일본에서는 면제품들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술을 수출이 될수록 지주라든지 분홍, 상인들은 이익을 보지만은 농민층이나 도시빈민들은 먹을 곡물인 부족해지기 시작을 하죠. 따라서 또 그리고 일본 상인과 청상인이 개항장뿐만 아니라 한성,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버젓이 장사를 합니다. 이러면서 조선 상인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요. 점점 물가는 올라가고 백성들이 치솟는 물가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정부와 외세에 대한 반감도 커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쌀이 일본으로 또 유출되면서 쌀값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농민과 빈민의 생활도 역시 어려워지게 된 거였겠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동학농민 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동학농민 운동은 뭐였냐면은, 자, 개항 이후에 근대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요, 국가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일본에게 주어야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 골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는 세금을 대폭 올립니다. 그러면 세금을 대폭 올리면은 당연히 농민들에게는 더 힘이 들겠죠. 따라서 경주 출신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만든 종교로서 이들이 인내천에는 바로 평등의식이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지금 소수의 양반계층과 다수의 평민과 천민 세력을 지배하는 신분제 사회 조선에서는 평등의식이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를 뒤흔들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리고 이런 종교를 조선 정부가 또 선뜻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질서가 어지럽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된 거겠죠. 따라서 지방관리가들의 횡포가 극심해지고요. 동학교도들이 증가를 합니다. 신앙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면서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자고 한 것들도 역시 이들의 주장이겠죠. 농민들이 생활도 어려워지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분기로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1892년 말에 고부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탄관오리의 전형적인 인물로서요. 농민에게 세금을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황무지를 개간을 허가한 다음에요. 추수기에는 강제로 세금을 거두어들여요. 그리고 부유한 백성을 체포해서 온갖 죄를 씌워가지고 강제로 돈을 뺏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운다라고 하면서 돈 내라고 하고요. 저수지에 물세 내라고 하고요. 토지세를 내라고 하고요. 이렇게 농민들의 돈들을 다 가져가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버려진 황무지를 농토를 일구는데 5년 동안 처음엔 세금 받지 않는다고 해놓고 세금을 받게 하게 된 거였습니다. 따라서 전라도 고부에서 동학을 믿는 농민들은 이 농민들을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났고요. 고부군수 조병갑 횡포로 농민들은 난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동학농민 운동이었고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봉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였었죠. 자, 동학농민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학농민은 전라도 땅 고부에서 시작된 농민봉기 발단이 됐고요. 이때 당시에는 전라도는 어때요? 땅이 농토가 기름지고 해산물도 풍부하고 사람 살기 좋죠. 조병갑의 횡포로 백성들은 살림살이가 나빠지자 전봉준이 천여 명의 농민들을 이끌고 가나를 습격하게 된 겁니다. 조병갑을 쫓아내고 관리들을 벌하고 곡식 창고를 열어서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게 된 거였죠. 이때 중앙정부는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어? 그러면서 신인군수를 보내고요. 신인군수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런 것들을 마을을 약탈하고 또 이러한 봉기 책임을 물어서 감옥에 가두고 하기 시작을 하자 전봉준은 본격적으로 투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농민군하고
정부군하고 이제 싸움이 붙게 되었는데요. 황토현에서 정부군에게 승리했고요. 전주성도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정부는 청에다 지원군을 요청을 했고요. 또 이것도 일본군은 예전에 조약을 근거 삼아서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게 된 거였죠. 그리고 또 이들은 정부군하고 일본군 연합군에게 해가지고요 패배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전봉준도 이때 체포가 되게 되었죠. 그러면은 우리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여기 또 읽으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이틀 전인 1894년 7월 23일. 작전은 7월 23일 0시 30분에 시작됐다. 일단의 일본군들이 영추문을 공격했다. 그러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도끼로 공격했으나 여의치 않자 담을 넘어 들어가 영추문을 열었다. 영추문을 접수한 일본군은 곧바로 광화문도 차지했다. 또 다른 부대는 동쪽 문인 건춘문을 공격. 이곳에서는 조선군의 대항 사격으로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에 광화문 병력이 합세, 건춘문을 돌파한 일본군은 조선군을 쫓는 한편 국왕을 찾아 나섰다. 이 과정에서 북쪽 소나무숲과 경복궁 외곽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또 다른 부대가 합세하자 소나무숲의 조선군은 퇴각했다. 작전 시작 7시간 만에 일본군은 경복궁을 완전히 점령했다. 이들이 경복궁을 습격한 것은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은 고종을 무력화하고 대원군 친일 정권을 세웠다. 경복궁 습격 이틀 후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킨다. 이로써 조선 침략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되는 것이다. 일본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한밤중에 왕궁을 습격하고 우리 국왕을 놀라게 하였기에 초야의 백성들이 애국심으로 분개함을 이기지 못해 의리 있는 무리를 규합 일본군과 싸우려 한 것이다. 오히려 청과 전쟁을 벌여 승리한 일본은 노골적으로 조선의 나란 일에 참견하기 시작했죠.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자 농민군은 다시 일어났는데요.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답니다.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났고 앞에서 이끌던 전봉준은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노력이 좌절된 것이죠.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은 일반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 개혁운동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으며 그 정신은 의병... 네, 그래서 정부에서 새로운 관리를 보내서 너희들의 말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했었는데 또 여기에 책임을 묻고 또 횡포했다고 했죠. 그래서 전봉준은 농민군 다시 모여가지고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전주성을 점령하게 된 거였습니다. 동학군이 내세운 정치개혁은요, 농민 비탄감 해달라, 그리고 노비 해방하고 신분제 폐지하자라고 하는 게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서 그네들이 주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쟁에는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의 힘이 또 강해지자 조선을 간섭하고 있다. 또 경복궁 점령해서 왕과 왕비를 협박하고 있다면서 2차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자, 이러면서 관군과 일본군이 전봉준을 잡아갔고요. 진압을 하게 된 거였죠. 그러면서 전봉준은 처형되고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성되는 전봉준의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정읍에 가면은 전봉준의 여러가지 다양한
기록들이라든지 흔적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 방학 동안 아니면은 언제든지 뭐 정읍에 가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난 근거지 이런 것을 한번 보면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학농민 운동이 조선에 준 영향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면요. 조선은 하고자 했던 게 뭐였냐면 이들은 항일의병 운동으로 계승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개혁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고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할 수 있음을 백성들에게도 알리고요. 평등사회로도 가자라고자 한 게 바로 동학농민이 주장하는 거였죠. 신분제 폐지, 노비제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학농민 운동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